자, 안녕하세요. 공부는 많이 했습니까? 이제 그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여러분들 전문 수험생이 아니니까, 그죠? 공무원, 일반 공무원 시면이고, 지금 군무원이나 그 국정원 공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정답은 정독입니다. 정독.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를 한번 정상 속도로 듣고, 그죠? 이론서를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를 그냥 할 때, 여러분이 한 강을 그냥 할 때하고, 제 말처럼 요리할 때하고 해보면, 문제 풀 때 이게 파악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꼭, 그죠? 이론 부분을 여러 번 읽고 문제를 푸셔야 알았죠? 한 번에 그냥 풀어버리면 천재가 아니고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종목에서 저는 20년 정도 근무하고, 또 대학에서 저는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초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되기 전까지는 읽는 방법을 그렇게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10장의 한국의 정보기구입니다. 자, 첫 번째 국정원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무사령부 있고, 국방정보본부 있고, 경찰청 있습니다. 먼저 국정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국가정보원 NIS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정보 수집과, 그죠? 파악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무 볼까요? 170페이지입니다. 자, 1에서 7까지 묶어 놓았어요. 자, 국내 국외. 자, 우리가 국정원장, 기조실장, 1, 2, 3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국내 정보 수집 작성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과 조정을 하고요. 만약에 정보기관끼리 중복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면 국정원장이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정원하고 기무사령부 경찰청이 서로 연관되는 하나의 사건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국정원장이 조정해서 국정원이 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경찰이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법상 내란 외환죄. 내란죄 잘 알죠? 우리 내부에서 난을 일으키는 거고요. 외환죄는 외국 돈 많이 쓰는 죄가 아니고 외국의 힘을 빌어서 환란을 자초한 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국가보안법, 6번에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국가이익과 관련된 정보활동.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보 업무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프라이버시의 침해 유형에 보면 프라이버시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 자체로 침해된다고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정보 수집 활동하고 국민의 개인의 권리는 다소 상충될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법에 의해서 정보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 윤리 현장, 요거 6까지 한번 묶어놓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정원 이름이 처음에 국정원 아니었죠? 자, 넘어가서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 이렇게 이름이 3번 바뀌었습니다. 자, 중앙정보부는, 그죠? 여기 박정희 대통령, 체제가 출범하면서 만들었던 기구고요. 국가안전기획부는, 군인 출신인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던 기구가 한 20년 정도 갔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는 유명한 구호가 있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자,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는 정보는 국력이다. 아니, 또 북한에서는 안기부라고 얘기합니다. 안기부라고. 자, 국가정보원은 무명의 헌신이죠. 자, 이름 없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국가정보원 운영하는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조직법이죠. 자, 정보조직법에 의해서 모든 우리 국가기관의 그 설치가 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 업무 규정. 여기는 1, 2, 3급 규정하는 것부터, 자, 국정원법에 의해서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 아까 얘기했죠? 각 정보기관 간에 그 유사한 정보를 수집할 때 중복되면 이게 인력과 예산 낭비가 되니까, 그죠? 국정원장이 조정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정보원법 있고, 7번에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요건 뭐냐면요. 우리 경찰에는 경찰대학교와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있듯이 국가정보원도 신인교육과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있죠? 우리 인덕리에, 안양의 인덕리에 가면은 국가정보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인교육은 한 1년 정도 받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국가 5번의 국정원법을 보면요. 이게 대통령 직속이죠. 자,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자, 소조직에 국정원 조직은 국정원장이 대통령 승인 얻고 필요한 경우에 각 광역자치단체 그 지역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어요. 뭐 부산 지부, 대구 지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뭐 국정원 지부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직 가작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원장, 차장, 기조실장이 있네요. 자, 원장, 차장하고 기조실장 다음에 1, 2, 3 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원장, 차장,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자, 원장은 자 인사청문회 거치죠. 이게 장관이나 위원장 아닌데 인사청문회 거치는 사람은 빅4죠. 빅4 권력기관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정원장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대통령 임명하고 차장과 기조실장은 원장이 제청. 자, 이 사람을 임명해 주시오.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원장은 정무직이죠. 정무직은 장관 같은 자리를 정무직 그럽니다. 정무직.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임의로 임명하는 자리를 정무직이요. 차장 봅니다. 차장. 차장은 정무직인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죠. 옆에 써놓습니다. 요것을 갖다가 협의의 법정대리라, 법에 정해져 있죠. 요때 대리를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합니다. 협의의 법정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조실장인데요. 기조실장은 별정직 그럽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같이 신분이 보장이 안 되고, 그죠? 이때 써먹는 자리를 별정직 그러는데요. 주로 국정원의 예산과 인력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기조실은 내근이고, 1, 2, 3 차장은 외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조실장의 인력과 예산을 관리하니까 핵심 부서가 되겠죠. 3번의 조직의 비공개. 자, 필요한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체 재원이 얼마인가? 이건 절대 밝히면 안 되겠죠. 우리 제가 아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가니까 역시 사진을 안 찍습니다. 이거 기본이죠. 사진 찍는 거. 이거 사진에서 모든 게 유출되기 때문에 사진 안 찍는 건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비공개죠. 다음에 정치 관여 금지. 자, 지금 국정원 개혁안에 이게 핵심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 국정원은 순수한 정무 수집만 하고 있지만, 아까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정무수집 과정에서 다소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그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정치 관여의 유형 있죠. 첫 번째, 정당 정치단체에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두 번째,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대해서 지지, 반대 의견 유포하거나 찬양, 비방, 의견, 사실 유포하는 것.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인터넷을 접하는 사람이 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이 많은 층이 아니기 때문에, 자, 법원 판결은 나가야 되겠지만은, 자, 지금 요번에 현재 핵심 화두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정당 정치인을 위해서 기부금 모집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공적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네 번째, 특정 정당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거 이런 건 상관없지만은 관여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 대해서 위 4개항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 고지하는 것. 자, 이런 거 안 되겠죠? 자,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 정치와 관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겸직 금지죠. 자, 원장, 차장, 기조실장은 겸직이 안 됩니다. 이때 겸직은 대학 교수 같은 거, 정부 주도 위원회 위원장 같은 거, 이런 거 안 되겠죠. 오히려 원장, 차장, 기조실장은 대통령이 허가했어도 겸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정원법 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절대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기업수에 따라서 대통령 혹은 소속기관장인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은 겸직을 할 수 있어요. 이때 겸직은 영리 업무 금지는 안 되고요. 영리 업무는 겸직이 절대 안 되고, 뭐, 대학교, 외래 강사나 또 어떤 위원회, 위원장,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직권 남용 금지지요. 자, 기억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 차장, 국 기타 직원은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 감금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 방해죄 범하면 안 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는 법치 행정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 되지 임의대로 체포 감금 이런 거 안 되죠. 전부 다 영장주의에 의해서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니은해 봅니다.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하는 자, 자, 그래서 수사하는 자 이 말이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법상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면허를 얘기합니다. 교통, 수진 뭡니까? 치료받는 거 얘기해요. 수사의 중계는 구속의 통지, 구속된 피고인과의 면회, 수진, 변호인 의뢰와 군사법원법의 관계 규정, 준수, 당연히 법 준수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과실로 그 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잠깐 간과하는 것은 이건 실수가 되겠지만은 고의로 그죠?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부 국정원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7번에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국정원은 주로 수사와 정보 수집이 되는데 수사부서에 있는 사람이 요게 되겠죠.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또는 법률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군 사법경찰관리니까 군부대 내에 있죠. 군부대 내에서도 사법경찰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국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무기를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게 되겠죠? 우리가 현장 출동 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시 무기를 휴대,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자, 이제 국정원법은 봤고, 국정원 직원법은 우리 일반 행정의 경찰 공무원법 같이 그 공무원의 자격이나 징계, 임용 이런 걸 규정해 놓은 법이 되겠습니다. 자, 국정원 직원법의 용어의 정의, 임용부터 복지까지 있죠. 임용은 자, 요 밑에 있는 걸 전부 다 포함하는 가장 큰 개념입니다. 임용은 밑에 있는 거 4개를 포함하는 가장 큰 개념이 돼요. 자, 먼저 계급의 구분을 볼까요? 자, 1에서 9급 기능직입니다. 우리 국정원은 7급부터 시작하죠. 국정원 7급 특정직 7급 공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급수는 무도사범이나 기능직 직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대졸 신입사원이 7급이고요. 그 밑에 학력은 한 9급 기능직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에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특수할 경우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어요. 정식 직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용의 원칙 볼까요? 학력, 자격, 경력, 연령 기초로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기타 능력. 이건 계층제에 따라서 계급제의 특징이 되니까 그 모든 공무원의 공통 특징이 돼요. 근데 임용권자가 조금 틀리죠. 자,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과 전문가는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대신에 밑에 봅니다. 5급 이상 직원 전문가의 임용권은 국정원장이고 나머지 있죠? 밑에 있는 거 1급 직원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전보, 휴직, 정직, 복직을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1급 직원의 변경과 1에서 3급 직원의 승진이나 신규 채용 그리고 면직시키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됐죠? 자, 임용권자에서 다시 설명하면,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인데요. 전체 대통령이 아니고 5급 이상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밑에 하이폰 있죠? 1급 직원의 변경과 1에서 3급 직원의 신규 채용하고 면직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나머지 있죠? 두 번째 점에 5급 이상 직원 전문관의 임용권은 국정원장 위임되어 있고, 원래 국정원장의 권한인 6급 이하하고 같이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은 5급 이상의 직원과 전문관 임용권하고 6급 이하의 임용권을 갖게 돼요. 자, 대통령은 5급 이상, 그리고 1급, 3급 직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결격 사유입니다. 자, 국정원 직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자,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안 되겠죠. 그죠? 외국 사람이 국정원 직원, 뭐 계약직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정식 직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중 국적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도 되지 않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죠. 이것은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름 바뀌었습니다.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금치산자가 한정후견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모든 공무원에서 이름 다 바뀌었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예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이렇게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름 바뀌었으니까 혹시 그 단어가 나와도 이거 뭐지? 생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금치산, 한정치상이 이름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파산 미복권자. 자, 그러면 파산 선고받고 복권된 사람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파산 복권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 받은 자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은 뭐죠? 사형, 징역, 금고죠. 자, 형벌이 9개가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격정지 이상 선고 받은 사람입니까? 요 이상이네, 그죠? 자, 그래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받은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될 수 없네요. 그죠? 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이상 선고 받은 자니까, 자격정지부터네. 자격정지 이상이니까, 자격정지, 요거부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자격정지부터 자격상실, 사형징역 금고는 국정원 직원 될 수 없고요. 뒤에 있는 거 있죠? 벌금, 구류, 과료, 몰수는 국정원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벌금은 그 결격 사유가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금고 이상 선고유예 중에 동그라미 해놨어요. 이게 주로 시험 나올 때 뭐로 나오냐 하면요. 선고유예 경과자 되나 안 되나 이거 나옵니다. 선고유예 기간 경과자. 자, 경과자 됐죠? 경과자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자, 결격 사유 아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이 결격 사유가 되죠. 그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결격 사유가 아니라서 국정원 직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선고유예 기간 중하고 경과자하고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징계에 의해서 면직 처분받은 자. 자, 이것은 뭐냐면
다른 행정기관에 근무하다가 면직, 파면, 해임을 얘기해요. 파면, 해임된 자. 이 사람도 국정원 직원이 될 수 없겠습니다. 파면, 해임된 자 역시 국정원 직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자격 정지 나왔죠? 이게. 이 자격 정지하고 자격 상실의 자격이라는 것은 의사면허, 운전면허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얘기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투표하는 권리고 피선거권은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거 자격을 얘기하지 뭐 운전면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선거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은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자, 요것을 자격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다음에 그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실시하죠. 자, 국정원장은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 그죠? 충성심, 성실성,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원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이 범위,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네요. 자, 신원조사의 실시권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원조사 실시권자. 신원조사의 실시권자. 자, 신원조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 자, 국정원장이 신원조사 권한이 있는데요. 국정원장은 해서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국정원장이 바쁘니까 다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이나 경찰 공무원 임용은 그 수가 많으니까 경찰청장한테 위임해놨고, 국방부 장관 역시 우리 주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죠. 거기 사람에서 신원조사를 국방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놨어요. 됐죠? 그 신원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원조사가 1, 2, 3, 4등급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국정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은 1급, 군무원 들어가는 학생들은 2급 신원조사를 받겠죠. 1급은 친족의 범위가 다 들어가죠. 민법상 친족의 범위 뭐죠?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천, 4천, 4천을 얘기합니다. 자,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나의 8천, 처가의 4천, 외가의 4천, 요걸 신원조사를 하고요. 군무원 들어가는 학생들은 본인에 대해서만 합니다. 신원조사. 됐죠? 국정원 들어가는 사람들은 1급 신원조사 요거 받고, 그 군무원 하는 학생들은 2급 신원조사 본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부서 근무에 적합한가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신원조사의 방법은 대통령령 체크하세요.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채용입니다. 채용. 자,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 공채에 응하되 특별할 경우에는 특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은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복무입니다. 자, 선서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서 의무는요.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 임용이 됐을 때 국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자, 성실하게 근무하겠다. 이렇게 선서합니다. 자, 직장이탈 금지. 자, 소속 상관 또는 업무상 외의 이유로 이탈해서는 안 되겠죠. 뭐, 하루 종일 우리가 뭐, 안에 내근 같은 경우 앉아있는데, 뭐, 병원이나 은행 가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허락받고 가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업무로 인해서 뭐, 벗어날 때, 당연히 뭐, 정당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거 외의 사유는 반드시 보고하고 나가야 되겠죠. 다음에, 비밀 엄수 의무입니다. 자, 모든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취득,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직 중에, 그죠? 재직 중에 누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누설이 됩니다. 누설인데, 재직 중에 누설하면은 처벌 어떤 거 받냐면요. 요것은 피의 사실 공표죄입니다. 피의 사실. 재직 중에 누설하면 형법상 처벌하고 징계를 먹어요. 자, 징계하고 당연히 형사처벌 받습니다. 형사처벌. 자, 여기 형사처벌이 뭐냐 하면은 피의 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됩니다. 피의 사실 공표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돼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퇴직 후에 누설하면요. 퇴직 후가 되면은 이게 뭐 우리 특별 권력 관계인 징계를 안 먹겠죠. 퇴직해버리면 그 특별 권력 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역에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거 형사처벌만 받게 되겠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죄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렇게만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퇴직에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뭐 궁금한 거 아니십니까? 저 일본 야쿠자 애인 한국 여자 여인 누구인가? 김시성 가진 여자 연예인. 그거 알지만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집에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절대 얘기 안 하죠. 이건 뭡니까? 꼭 이런 법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밀을 지켜 유지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자, 직무의 행위에 대해서 겸직은 할 수 있습니다. 겸직. 자, 겸직은 됩니다. 겸직은 되는데 소속 기관장의 허가입니다.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만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뭐 우리 동네 통장 한다든지, 그죠? 안 그러면은 무슨 위원회, 정부에서 무슨 위원회 하는데 내가 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런 건 됩니다. 되는데 영리 업무 종사는 절대 안 됩니다. 영리 업무. 자, 영리 업무 종사 이것은요 절대 안 돼요. 따라서 여기 있죠. 여기 소속기관장이 허가 있어도 안 됩니다. 허가 있어도 영리 업무 종사할 수 없어요. 종사 불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겸직 있죠. 뭐 학교 가서 강의하는 거 이런 건 소속기관장 허가 받으면 되는데요. 영리 업무 종사는 허가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뭡니까? 뭐 술집 한다든지 또는 뭐 주점 한다든지 식당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겠습니다. 허가 있어도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얘기 이거죠. 직무의 영리 목적으로 종사하지 못하고 영리는 아예 안 되고 대신에 영리 빼고는 허가 있으면 겸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복무까지 봤습니다. 다음에 기무사령부죠. 기무사 그럽니다. 옛날 보안사령부입니다. 보안사령부. 그 다음에 방첩대. 자, 방첩대에서 그죠? 저 헌병사령부에서 헌병이 이제 빠져나가고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가 됐습니다. 여기 기무부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직무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얼입니다. 자, 우리 군대 내부에 대한 보안 방첩 업무가 되겠죠. 자, 기억에. 자, 보안대 측의 수립 지원. 두 번째, 군사 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디귿에, 군사 보상 대상의 보안조사. 자, 보안 대상의 보안조사고요. 마지막에, 군인, 군무원, 시설, 문서,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 자, 우리 나가는 걸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군 내부의 첩보 또는 이에 해당되는 군 관련 첩보의 수집, 작성, 처리, 기획에서 리얼까지 묶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군사 및 방위 산업에 대한 첩보. 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T-50 전투기 사러 왔을 때 숙소에 들어갔다가 들켰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사람들의 뭐 충성심 때문에 그랬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대신에 방법이
조금 더 치밀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자, 니은의 정부 존복, 테러, 간첩에 대한 첩보. 자, 정부 첩보는 벌써 했죠. 어떤 건가? 디귿. 자, 방위사업체, 전문연구기관, 자, 국방연구소 등 국방장관의 조정을 받는 기관에 대한 첩보. 리을에 자, 군인 및 군무원, 장교, 부상한 임용 예정자,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첩보. 요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원조사를 하는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자, 그 다음에 3번에 정보전 지원, 4번에 범죄 수사, 5번에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전.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연대 끝까지는 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각 부대에 우리 기무부대가 설치돼가지고, 이거 이제 보안해서 서로 도와주는 거죠. 뭐 감시하고 그런 역할이 아니라, 보안하고 그 실수가 없도록 서로 도와가는 거, 이게 기무부대 역할입니다. 자, 소속 조직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 직속이죠. 직속입니다. 자, 조직 구성에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 그리고 합참지원 기무부대 있고, 각 상군 본부에 개동돼 있죠. 지원부대 있고, 각 부대에 기무부대 있고, 또 정보보호부대 있고, 기무학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그죠? 기무사령관이 대통령한테, 국방부 장관의 인사전회에서 보고했다 잘려버렸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군 내부의 일을 얘기하는 거지. 방금 여기 보니까, 뭐, 국방부 장관의 업무에서 보고하는, 이런 건 없는데, 자기 업무를 벗어난 월권행위 나서 바로 인사 발령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어요. 자, 사령관의 임무 볼까요?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업무 총괄 감독하죠. 자, 기무사령부에 참모장이 있습니다. 사령관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 통제해서 부득이할 때 직무대행, 아까 했습니다. 협의의 법정 대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표는 중복대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X에서 보지 않아야 됩니다. 자, 기무사령부는 투스타죠. 투스타인데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뭐 똥간지 같이 정보 분석 방법론 두 줄 끊고 여기는 국방정보본부입니다. 국방정보본부. 여기에 뭐 책 맞는 사람들이 잘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래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전부 다 우리 상급 비밀 이상에 속해가지고, 이거 내용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생깁니다. 이해하시고. 3장의 제목은 정보 분석 방법론이 아니고요. 국방정보본부가 되어야 됩니다. 국방정보본부. 저 이거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참 읽어보니까, 국방정보본부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자, 국방정보본부의 임무 한번 볼까요? 자,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그리고 각종 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자, 그리고 12문까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말대로 국방정보를 전부 취합하는 게 되겠어요. 자, 설치 범위는 역시 국방부 장관 소속이고요. 정보본부장은 한 명 둡니다. 자, 장관급이니까 장관급이 아니라 장성급 장교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본부장 임명해서 정보본부에 본부장 한 명을 두고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장성급 장교. 자, 뭐 이거 본부장이니까 사령관 안 되고 뭐 원스타 이래 안 되겠습니까? 원스타. 사령관 그러면 투스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거는 국방부 직속이지만 저 본부장 그랬기 때문에 원스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장관급이 아니라 장성급 장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3번에 부대 설치 있죠? 자, 1번의 끝에 보세요. 정보사령부, 777 사령부, 국방지형정보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국군정보사가 그죠? 우리 저 정보사령부가 우리 특수부대 중에 가장 밤에 많이 뛰고 걷는 부대, 가장 능력이 뛰어난 부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777 사령부는 뭐냐면은 감청도 하고 신호도 땡겨오고 여러 가지 하는 부대가 되고요. 국방지형정보단은 자, 우리
군사작전과 관련된 지리정보를 수집, 연구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경찰청이네요. 자, 우리가 지금 국가정보학이라서 조금 적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 정보 수집은 경찰청에서 대다수 합니다. 그 국정원 같은 경우는 아이오가 인원이 적어가지고 보통 그 사회정보, 국내 정보는 전부 경찰청에서 좀 자세하게 수집하고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많이 하죠. 자, 봅니다. 경찰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 있죠. 자, 정보국은 일반적인 정보를 몽땅 수집 다 합니다. 자, 전국에 경찰서가 230개가 넘는데 거기서 각 정보과 형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오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죠. 자, 보안국은요. 저 국가정보 뭡니까? 탈북자나 자익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입니다. 탈북자, 자익사범 여기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하는 것이 경찰청 보안국이 됩니다. 지금 우리 탈북자 많아서 애를 먹죠. 탈북자 진짜 많습니다. 많고 이거 뭐 관리하는데 우리가 강제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또 담당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먹고요. 또 특히 북한에는 일 안 해도 하루에 옥수수 100g 주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떻게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왔는데 이단하니까 먹을 걸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탈북 우리나라를 다시 또 남할 탈남 그죠? 남할 나가서 중국 거쳐가지고 북한 들어가는 이런 사람도 다시 생길 정도로 지금 탈북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사국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터폴 업무를 우리 경찰청 외사국에서 수행하고 지금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첩보 수집과 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보국은 순수 정보만 수집하고 보안국하고 외사는 보안정보, 외사정보도 수집하지만은 또 외사수사, 보안수사 이렇게 수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정보국은 순수한 정보 수집이라서 그 뭐 좀 전문화되고 방대한 양을 수집하고 이래가지고 저 국정원한테 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정원장이 정보 관련된 부서를 전부 통합 조정할 수 있게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 정보국도 이제 국정원장에 이제 저 여러 가지 자료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기관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